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기가 처음 등장한 이후 장병들은 지평선 너머로부터 날아오는 항공기의 위협에 시달렸다. 빠른 속도로 날아와 지상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항공기가 나타나면 병사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숨어야 했다. 세계 각국 군대가 적 항공기를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앞다투어 배치한 이유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남북도 지대공 미사일 전력 증강에 고심해왔다. 초기에는 미국과 러시아 무기에 의존했으나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장비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모양새다. 한반도의 폭과 길이가 짧아 전투기가 출동하기 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지대공 미사일 전력 증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군 지켜주는 국산 무기 3총사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한국군 지대공 미사일 중 최신형이다. 지난달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된 천궁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도입해 운용해오던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고자 개발됐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완료했으며 2015년부터 군에 배치됐다.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미사일로 구성된 천궁은 최대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발사대 1개의 미사일 8기를 탑재, 짧은 시간 내 연발 사격이 가능하다. 천궁은 다른 국산 무기와 달리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다. 표적의 방위와 거리, 고도에 대한 3차원 정보를 획득해 탐지, 식별, 추적, 교정까지 수행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S-300에서 쓰이는 기술이다. 수직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하늘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틀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칭 방식도 마찬가지다. 북한도 북극성 -2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KN-06 지대공 미사일에 콜드론칭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러시아 기술이 남북한의 미사일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방위사업청은 천궁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을 완료, 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이다. M샘과 L샘은 2020년대부터 본격화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1999년부터 군에서 운용된 천마는 사거리가 5에서 10km인 단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탐지, 추적, 사격 통제 장치와 미사일 8발을 장갑 차량에 탑재했다. 추적, 탐색 장비는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가 개발한 크로탈 미사일을 국산화했고 장갑 차량은 K200 보병 전투차를 개량했다. 2대의 장갑 차량이 1개 소대를 구성한다. 20km 떨어진 소형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음속의 2.6배로 날아가 적 항공기를 격추한다. 격추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초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병 2명이 직접 사용하는 신궁은 2006년부터 전략화됐다. 최대 사거리가 7km인 신궁은 국산화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국내 기술이 많이 적용된 무기다. 야간 조준기를 장착해 어두운 밤에도 적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군이 기존에 사용했던 프랑스산, 미스트랄이나 영국산 제볼린 등보다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한국군은 이외에도 미국에서 도입한 패트리엇과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팩3는 개량을 거듭해 KAMD와 더불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는 데 쓰일 예정이지만 1960년대 한반도에 처음 등장했던 호크는 노후화가 심해 천궁과 M샘이 배치되면 순차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러시아에 의존하던 북한, 독자 개발 시동. 6.25 전쟁 때 미군의 공습에 시달렸던 북한은 러시아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다. 그 결과 북한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조밀한 방공망을 구축하게 됐다. 북한 공군의 정식 명칭이 항공 및 반항공군일 정도로 북한은 방공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북한 전역에는 지상 관제 요격 기지와 조기 경보 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부대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중앙방공통제소와 유사한 자동화 방공지휘 통제 시설도 갖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중 가장 잘 알려진 기종은 SA-2와 SA-5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SA-2와 SA-5는 전방과 동서부 지역에 배치돼 있다. 1960년 5월 구소련 영공을 침범한 미국 유해 정찰기를 격추해 유명해진 SA-2는 최대 사거리가 48km에 달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전투기를 다수 요격해 미군을 공포에 떨게 했으나 현재는 전자전 기술의 발달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한미 공군의 작전에 부담이 된다는 관측도 있다. 1967년에 처음 등장한 SA-5는 구형이지만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중부 지역 상공의 항공기를 탐지, 타격할 수 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전투기는 요격하기 어렵지만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나 수송기 등은 충분히 파괴할 능력을 갖췄다. SA-7, 16과 SA-13은 단거리 미사일로 지상군을 한미 공군 전투기나 공격 헬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1972년에 개발된 SA-7은 보병이 휴대하는 무기로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해 공산권과 중동 등지에서 널리 쓰인다. 이를 개량한 SA-16은 최대 사거리가 5km에 이른다. 북한은 SA-7, 16을 자체 생산해 전차나 장갑차 등에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0년대 구소련이 만든 SA-13은 사거리가 5km로 적외선 유도 미사일 4발이 장갑 차량에 장착된 형태다. 최근에는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는 등의 개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N-06은 북한이 자체 개발한 최신 지대공 미사일로 한미 군 당국이 주목하는 무기다. 201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KN-06은 발사관 3개를 탑재한 대형 트럭과 이동식 레이더 등으로 구성됐다. 총군과 동일한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된다. 정확한 성능은 알려진 것이 없으나 러시아 S-300이나 중국 FT-2000 지대공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중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서 북한군에 대량으로 배치되면 한미 공군 연합작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건재 자신했던 이유 한미, 북 훑고 들으며 진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북한 매체에 등장해 건재를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잠적 기간이 늘어나면서 신변 이상설이 나왔고 북한 급변 사태가 거론되는 등 위기감도 증폭됐다. 하지만 정부는 김 위원장에게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은 기술 정보를 포함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보 평가를 한 것이라며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술 정보를 비롯한 정보 역량을 언급했다. 한미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 동향과 북한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을까? 한미는 평소 북한의 국지 도발 및 전면전 침략 징후 감시 체계를 운용한다.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100여 가지 요소로 도발 징후를 분석하는 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런 징후 판단에 필요한 각종 첩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생산해 한반도 위협 평가에 활용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보력은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압도적인 수준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잘 안다. 구석구석까지 안다며 미국의 능력을 과시했다. 미국은 위성을 통해 북한 지역을 충분히 살펴본다는 의미다. 미국 정보력의 핵심은 키홀로 불리는 첩보위성이다. 초정밀 디지털 카메라와 야간 촬영도 가능한 적외선 탐지기를 갖춘 최신형 키홀은 1대 10억 달러 수준으로 매우 비싼 장비다. 전직 정보 당국자는 최신형 키홀 위성이 정밀 모드로 촬영하면 사람이 신문을 읽는지 아니면 잡지를 읽는지 구분할 수 있다며 기사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 정도는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은 평소 600km 고도에서 활동하지만 필요한 경우 300km까지 고도를 낮춰 영상 해상도를 높이기도 한다. 미국은 키홀뿐 아니라 라크로스 합성계구 레이더 위성, 적외선 탐지 조기 경보 위성,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 체계 등으로 북한 지역을 감시한다. 첩보 위성은 매일 14에서 15차례 정도 지구를 돌면서 하루 1번꼴로 북한 상공을 촬영한다. 미국은 이런 첩보 위성을 동시에 여러 대 운용하지만 실시간 감시는 어렵다. 미국은 정찰기를 띄워 위성의 공백을 메운다. 고고도 전략 정찰기 UES 드래곤 레이디는 휴전선 인근에서 최대 7에서 8시간씩 비행한다. U2S는 15에서 20km 고도에서 150km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진을 찍는다. 고해상도 영상 장비는 지름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km 고도에서 24에서 36시간 동안 날면서 200km 떨어져 있는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정찰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투입도 늘고 있다. E8C 조인트 스타스는 300km 떨어진 상공에서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감시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동형 발사대 움직임을 살핀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RC-135S 코브라 볼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고 영상도 촬영한다. 이번에 원산에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보이는 열차가 정차된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원산 특각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 전역의 김 위원장 열차는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며 위성과 정찰기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만 갖고 김 위원장 동향과 북한군 의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각종 신호, 감청 정찰기도 투입한다. RC-135VW 리벳 조인트는 550km 범위 안에서 전자, 통신 정보를 탐지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과정에 발신하는 지상 원격 계측 장비 텔레메트리 신호를 포착한다. EP3는 최대 거리 25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항공 정찰 통합 전자 시스템을 싣고 다니며 북한 지역을 감청한다. 지난달 27일 하루에 무려 5대가 출동한 RC-12X 가드레일은 감청 거리가 370km 수준으로 북한 지역의 통신, 교신을 감청한다.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이 나온 직후부터 활동이 급증했다. 평소 1에서 2대가 비행했던 것과 비춰보면 이례적인 활동이다. 한국은 미군이 제공하는 영상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이 자체 운용하는 인공위성 해상도는 1m 수준으로 미국의 키홀 위성 0.15m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 한국군 RC-800G 금강 정찰기는 최대 180km까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정찰 범위는 휴전선 부근에 그친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 영상 정보는 전방적 작전 상황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전략 정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그나마 감청, 인간 정보에선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 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구축한 인간정보 첩보 활동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한국의 첩보 활동 무대는 북한 내부, 접경 지역,
해외 지역 등 다양하며 한국에 건너온 탈북자 정보도 수집 및 분석한다. 정보 관계자는 한국은 지난 2014년 김 위원장이 발목 수술을 받고 잠적한 사실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며 군과 국정원의 기술 및 인간 정보가 투입돼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귀띔했다. 미국도 최근 인간 정보 활동을 키워가고 있다. 주한미군 501정보여단 이하 524정보대대는 지난 2017년 10월 재가동했다. 앞서 524정보대대는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 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군병력을 감축하자 활동을 중단했다. 주한미군 524정보대대는 방첩, 정보 수집, 신문 활동에 특화돼 있다. 앞서 같은 해 5월 미 중앙정보국은 본부 산하의 코리아 미션 센터를 설립하고 대북 정보 활동을 강화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이때부터 서울에 상주하는 미군 및 CIA 소속 정보 요원이 대폭 늘었다며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정보 수집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직 해외 공작관은 미국과 일본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첩보 역량을 키워간다며 한국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현장 공작원이 공작금이 부족해 개인 돈을 쓰면서 일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과 정보력을 동원하지만 김 위원장의 동향 파악은 여전히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번이나 20일 이상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15일 이상 모습을 감춘 사례는 최근 3년간 8건, 집권 이후 11건이나 된다. 정보 관계자는 한미정찰 활동을 피하는 북한의 능력도 고도화됐고 김 위원장이 장기간 모습을 감추는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참수작전, 선제 타격 등 김 위원장에 대한 신변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정보 활동이 어려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한미 간 불협화음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지난 2018년 이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줄었고 수준도 낮아졌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항의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김 위원장 신변 이상 관련 정보도 완전하게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며 이해 정보 교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도록 선택을 강요하는 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겪는 갈등과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미국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논란이 나온다며 한국은 미국 내 합리적이고 한국의 우호적인 세력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